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만났네요. 저희는 오늘은 식물병 방제 부분인데요. 식물병의 방제는요, 식물병 진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물병의 진단은 우리가 증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징을 먼저 봐야겠죠. 병징을 먼저 봅시다. 심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증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증상. 어떤 병은 어떤 증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육안 진단을 위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눈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걸 육안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는 거는 병징이에요. 병징은 국부성과 전신성이 있습니다. 국부성은 병에 걸린 부위에만 나타나는 거, 전신성은 식물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징을 좀 분류를 해보자 보니까, 물론 이건 강론에서 좀 더 자세하고 병마다 다르게 다루겠지만, 세균병은 대체로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인과관계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한번 배워볼게요. 무름병은 조직의 연화를 유발해. 조직의 연화는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그렇죠. 효소. 어떤 거? 정확히는 분해 효소들이죠. 세포벽을 분해하기 때문에 조직이 연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서 효소에서 유발되니까, 효소는 아까 윗장에서, 기억 안 나시면 윗장으로 넘어갔다 오세요. 네. 위장에서 학습한 것처럼 어떻다? 세균이 주로 분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였으니까 합리적으로 세균병의 병징이 맞겠네. 입마름 증상. 입마름 증상은 세균이 도관에 침입해서 물질대사 경로를 차단해. 아까 도관 차폐 이런 거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병원체가 생성하는 다당류로 인해서 도관부가 폐쇄되면 동화 양분 부족하고 뿌리에서 양이온 흡수가 저해돼서 결국에는 양분의 최종 도착지 어디죠? 잎이죠. 잎이 마르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병 흰잎 마름병이 있습니다. 시드름병 위와 같은 원인이 되겠죠. 비슷하죠. 도관 차폐가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잎의 시드름 증상, 마름 증상, 무름, 조직 연화 이런 것들이 세균병의 주요 병징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병 병징 주로 선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외소, 위축, 전신감염이라는 선지로 표현되지만 국부감염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네, TMV. TMV는 감염 부위에만 병징이 나타나는 국부 병징이 특징이니까 기억하도록 합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아까 심텀, 병징과 다르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걸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표징이에요. 표징. 사인이라고 하고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린 이후에 병원체 자체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병원체 자체를 관찰할 수 있는 거를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은 균핵 같은 게 있겠고, 점액질의 진물, 종양 등이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도 드러나겠죠. 네, 읽어보시고. 녹음병. 흰 가루와 곰팡이 자체가 병원체이기 때문에 표징인 거예요. 흰 가루와 곰팡이가 이게 병 걸려서 흰 가루가 생겼는데 이게 병징인가 표징인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병원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체 자체면 얘는 표징이 되겠습니다. 녹병,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체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깐부기병, 이 검은 가루도 결국 병원체 자체이기 때문에 표징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단원 이름 자체가 식물병 방제였어요. 그러면 식물병 실제로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식물보호기사의 목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라는 게 있어요. 화학적 방제는 소위 말하는 저희가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구체적인 농약의 활용에 대해서는 식물병 강론에서도 배우겠고, 식물병 강론뿐만 아니라 제 4과목에 있는 농약학이라는 농약만 배우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 과목에서 배우고 나면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것 같고, 물리적 방제. 식물병을 물리적으로 방제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해서 종자를 선별하거나 종자를 가려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에 띄워서 가벼운 거는 거른다든지, 종자를 소금이나 어떤 치아 염소산 나트륨 이 용액에 넣어서 소독하는 거,
토양 소독하는 것도 물리적이고 낙엽 소각, 공지 씌우기, 과수에서 하는 것들이 물리적 방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네, 생물학적 방제는 대체로 어때요? 천적 생물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텍션, 이거 바이러스를 예방할 때 쓰는 교차 방어, 이것도 결국 미생물인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근권 미생물에 의한 방제, 기랑 미생물에 의한 방제나 천적 생물을 이용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경종적 방제는 이제 농사를 짓는 방법론적에 있어서 저희가 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경종적 방법으로 병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윤작, 파종 시기 조절, 전염원 제거, 중간기주 제거. 중간기주는 아까 기주 교대하는 식물병들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주 식물이 있는 중간기주가 있는 병을 복습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 병에 있어서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모든 방법을 사용하되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서 종합적으로 병충해를 방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 결정을 가지고 종합적 병충해 방제 IPM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정리를 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법적 방제가 있어요. 식물 검역이라는 거죠. 식물 검역과 관련된 병도 있었고,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해 보세요. 예. 서로 방해되지 않게 서로 기량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걸 한 병에 있어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병 진단하는 방법, 아까 병징과 표징을 바탕으로 이 병 이름을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해부적 진단, 이제 이쪽은 예시들이 더 중요해요. 해부적 진단은 칼로 썰어봐서 뭐 그 내부 조직 내부를 살펴봤을 때 어떻더라, 아니면은 염색을 해봤을 때 어떻더라, 또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해부적인 방법이고요. 해부적 방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들이 대표적이겠죠. 이화학적 진단이 있습니다. 이화학적 진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황산구리법인데, 이거 문제 너무 많이 났어요. 요즘 보기에 좀 이름이 바뀌어서도 나옵니다. 황산동법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감자 바이러스병 진단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네, 병원적 진단은 직접 다시 건전한 개체에 그 병원균을 분리 배양해서 접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인지 확인하는 병원체 진단 방법이고요. 생물학적 진단은 지표식물법, 감자 X바이러스나 고구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살펴보시고 여기가 중요하죠. 한번 이거 문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궤경지표법, 감자에 직접 싹을 틔워가지고 눈을 발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최약법 또는 궤경지표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물학적인 진단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박테리오파지법은,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이제 기생하는 바이러스잖아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흰잎마르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연습 문제 가봅시다. 생물적 방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는 뭐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 보기 정답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머지들을 내용 정리하는 거인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친환경적이겠죠. 생물적 방제는 뭐 농약 같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인 건 너무나 쉬운데,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비용은 사실 나머지 방제 방법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천적 미생물 이런 걸 배양해서 활용하는데 엄청난 많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니고 많이 들어요. 많이. 속효성이다. 속효성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근데 속효성이지 않아요. 농약이 훨씬 빠르죠. 화학적 방제가 훨씬 빠르겠죠. 잔효성이 길다. 잔효성이 긴 것도 천적 생물 죽으면 그만인데, 제가 벌레 몇 마리 풀어놨는데 제가
뭐 비 와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잔효성이 길는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잔효성이 짧고 속효성도 아니고 비용은 많이 든다. 이게 생물적 방제의 특징이에요. 바이러스병 진단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3번이죠. 그램 염색은 뭐예요? 그램 염색은 세균을 진단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나머지 보기들을 더 봐주세요. 지표 식물 검정하는 방법. 아까 감자 활용하는 거 봤었죠. 얘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바이러스병 진단하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그런 면에서 좋은 문제이고요. 형광항체법 위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간혹가다 이제 형광항체법이랑 이런 영어 기법이랑 같이 해서 혈청학적 진단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 분석에서는 다루고 있으니까 항체가 들어가거나 이 영어 단어 기억해 두셨다고 이런 것들은 혈청학적 진단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 꽤 짧았고요. 여러분들 이거 복습은 잘 해주셔야 돼요. 내용이 문제는 적었지만 내용 각각에 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정복하기 힘든 단원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공부할지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